니트과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어 시를 준비를 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페라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된 모놀로그를 준비해가야 돼요. 1인극이 필요한데, 독일에 있는 연기과, 예술대학의 연기과 실기시험에 있는 목록, 그러니까 거기도 시험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시험 요강. 거기서 이제 작품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맞는 괜찮은 1인극 대사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한국 연기 입시를 하는 카페나 블로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외국 작품이 원작인 이렇게 희곡들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독일말로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서점에 가면은 1인극을 위한 대본집이 있거든요. 또 그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연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줄만 치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그냥 오늘 보면서 액센트하고 그래 동영상 촬영해 가면서 전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드레스덴 학교에서 모놀로그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올려주는 오페라 대사? 오페라에 나오는 대사 부분인데 제가 주의해야 하는 발음들이나 아니면 어디서 숨을 쉬고 이제 뭐 여운에 남겨야 하는 부분들 이렇게 끊어가지고 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몇몇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면 브레멘, 하노버, 로스톡, 뉘른베르크, 우데카 이렇게 5개, 제가 알기로 5개인데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몇 학교에서는 오페라에 나오는 한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 외우고 연기까지 준비해 가는 거죠. 모든 학교를 문제없이 시험을 치시려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고 해도 되는 학교가 있다지만 외워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 배역을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술피리에 나오는 뭐 세 번째 담에 3담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천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아리아가 있고 중창이 있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조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피아노 곡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막 대단한 피아노 곡은 아니고 다 안보를 할 필요도 없고 악보를 보고 해도 되는데 어렵지 않아 소나타 뭐 캐논 뭐 같은 그런 거를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몇몇 학교에서 진짜 소수의 학교에서는 독일어 자체 시험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독일어 인터뷰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시창 청음이 있어요. 음악 이론 시험이랑.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입시 치는데 큰 문제 없이 입시 요강에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입시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시험 치는 동안에는 거의 모든 독일, 뭐 어떤 분은 스위스, 오스트리아까지 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교통수단이잖아요. 보통은 이체를 많이 타시는데 이체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싸요. 그래서 보통 선택하시는 게 반카드 또는 저물레이 패스인데 반카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액권처럼 카드를 사면은 카드 종류에 따라 할인율이 25%, 50%가 되는 카드인데 뭐 1년에 뭐 얼마를 내고 반 25카드를 샀으면은 그 1년 동안에 독일 철도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열차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50%는, 반 50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저는 저멀레이 패스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게시일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럼 게시일로부터 한 달 동안, 3일권, 7일권, 10일권, 뭐, 이렇게 일수가 다양한데, 그 일수를 선택해서 한 달 동안에 그 일수만큼 제가 원하는 날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 700관을 샀는데 여기 날짜를 제가 제 손으로 쓰거든요. 지워지지 않은 볼펜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날짜에 그 하루 종일 제가 6월 24일에 썼으면 6월 24일 동안에 대베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차를 다 탈 수 있어요. S반, 레기오날반, 이체 뭐 등등등등. 의상
남자분들은 그냥 수트 입으시면 되겠지만 여자분들은 원피스나 드레스를 보통 입으시는데 뭐 메조소프라노나 아니면 배역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수트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다 이제 드레스 아니 원피스를 입었고 저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디션 보러 다닐 때처럼 검정색을 입어야 되는 줄 알고 검정색 원피스만 샀었는데 검정색 단정한 거 우선 좋지만 검정색만 입기보다는 내가 처음으로 준비해 가는 곡 제가 이제 시험 치러 딱 먼저 들어가면은 너 뭐 부를래? 이렇게 교수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첫 번째 곡은 제가 그 레파토리 중에서 제일 제가 자신 있는 곡을 처음으로 제가 골라서 자유곡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 곡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 때는 리골레토에 나오는 질다의 아리아를 저의 메인 곡으로 썼는데 그때는 이제 하늘 색깔의 리본 달린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 학기로 시험을 칠 때는 밤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샤랄라한 옷은 피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검정 색깔 옷을 입고 화장도 약간 보라색 아이섀도우 해가지고 눈을 되게 약간 스모키처럼 화장을 했었어요. 그 전에 질다를 할 때는 약간 핑크 블러셔도 핑크 막 약간 조금 청순해 보이게 막 반묶음도 하고 머리에 리본도 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밤의 여왕 할 때는 그냥 약간 이렇게 머리 묶고 귀걸이도 되게 단정한 거 탁 꽂고 화장도 약간 쉐딩 빡 넣고 약간 무섭게 보일 수 있게 아이라인 이렇게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무대 화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대니까 보여지는 게 노래만큼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의상이나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액세서리도 그 최대한 그 캐릭터에 맞는 걸로 준비를 했었어요. 악보를 학교마다 반주자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인라동을 보낸 다음에 너가 부를 시험 칠 레파토리 목록이랑 악보 보내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그날 가가지고 제 악보를 드려야 돼요. 이제 보통은 저는 한 부씩만 들고 갔어요. 어차피 저는 다 외웠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게 제가 보는 악보에 제가 어디서 숨을 쉬고 어디서 약간 조금 여운을 주고 약간 이런 거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사용했던 악보를 드리는 걸 좀 선호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리스트,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통은 한 개씩 준비를 해가는데 간혹 이제 예를 들면 프라이부르크나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수만큼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프라이부르크는 16명씩이나 들어오지 않는데 왜 16부를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리스트를 시험을 칠 때 16부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함부르크는 그때 8개인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둘 다 몰랐기 때문에 그날 이제 시험 등록을 하고 급하게 막 손으로 쓰고 급하게 막 복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프로그램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기로 써도 상관없고 컴퓨터로 이렇게 뽑아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보통은 자기소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짧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교수님들이 먼저 인사를 하시거든요. 안녕, 뭐, 헬로, 아니면 구텐탁, 프라우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면 그냥 밝게 웃으면서 할로, 구텐탁, 구텐아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무대에 선 다음에 약간 자신감 있게 나는 한국에서 온 누구고, 첫 번째로 뭘 부를 거야. 이렇게 독일어로, 이 정도 문장은 독일어로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올 때도, 교수님들의 반응이 어떻든, 끝인사로 tschüss, auf Wiedersehe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면, 자신감? 꼭 하나만 뽑으라면 자신감?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시고 시험을 치는 날은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나 오늘 개 잘해. 나 진짜 너무 잘해. 나 완전 최고야.
나 진짜 오늘만큼 더 잘할 자신 없다. 나 진짜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안 되는데, 이 부분 어떡하지? 나 스케일 약간 자신 없는데, 그 고음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나 이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최선 다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안 되는 부분 생각한다고 해서 나 지금 대가 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노래하고 나와야지. 약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발걸음부터 다르고 인사를 할 때 그 저의 톤이나 그런 이제 표정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잘하게나마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모습? 내가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언정 교수님들한테는 나 진짜 자신감 있고 약간 에너지 뿜뿜 나 진짜 약간 그런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기.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야 할 것 중에 진짜 제일 큰 게 남들 말인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뭐 어느 학교에 자리가 없다던데 뭐 약간 이번 학교에 뭐 이번에 뭐 그 학교는 너 같은 소리 안 좋아할걸? 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입시는 까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 삼아. 저의 경험으로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남들이 하는 야 그거 뭐 규정에 그 나와 있는데 그거 별로 준비 안 해도 돼. 안 시킨다더라. 약간 이런 말 진짜 절대 듣지 마시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오pen 파티라고 하는데 그 오페라 배역을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거 어떤 언니, 어떤 오빠, 뭐, 내가 아는 내 친구는 그거 안 했는데 안 시키고 학교 붙었어. 그냥 넣어봐. 진짜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또 횟수 제한이 있는 학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시켰지만 나는 시킬 수 있잖아요. 진짜 케바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로 하는 건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남들이 뭐, 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말이나 아니면 뭐, 시험장 분위기가 궁금할 수는 있는데, 시험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위축되실 것 같으면 시험장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을 귀를 닫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랑 함께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 선생님이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들은 저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어느 학교에 언제 뽑힐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또 모르는 거고 진짜 그거는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들 말에 진짜 휘둘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마시기를 제발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너무 약간 어버버버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거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뭐 진짜 짜잘한 거 시험 중에 물 마셔도 되나요? 시험 중에 뭐 물 들고 들어가도 되나요? 뭐 이렇게 짜잘한 부분부터 뭐 다른 독일 유학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또 제 지인의 대다수인 구독자분들이 보고 끝나는 게 아닐까 약간 염려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사실은 독일 입시나 노래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뭐 특히 뭐 시험장 가서 남들 말 신경 쓰지 말고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뭐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노래를 시작한 지 사실 10년도 안 된 사람이고 저는 고3 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보실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음악 생활에 경력이 기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먼저 입시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마음을 좀 덜 다쳤으면 좋겠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자신감을 가지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독일 입시를 하다 보면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 입시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꼈고 내가 노래를 계속해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당찬 포부로 나는 독일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콩쿨도 입상하고 독일 극장에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진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될 거야. 독일 학교는 나의 꿈을 향한 초석일 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몸통으로 그렇게 당차게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생각보다는 나의 음악 인생이 2년 더 연장이 됐구나 감사하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촉망받는 소프라노여도 내일 당장 목이 고장나서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은 모른다가 저의 2년 생활, 2년 입시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지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도 뻔하게 흘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입시가 당연히 고달프고 힘들고 스스로 너무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겠지만 본인 스스로를 믿고 본인의 꿈을 믿고 그리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그 노래하는 날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노래하는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이쯤에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제가 입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친한 언니가 저에게 보내준 문구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길. 세종 22년 7월 21일 조선왕조실록. 모든 입시생분들과 입시생이 아니시더라도 저와 같은 길을 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봐요. 마무리가 이상하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